커피 마실 때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를 선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이글을 좋아하신다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방문하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한 잔 가볍게 즐기고 싶다면 역전 할머니 맥주도 생각날 테고요. 그리고 작년에 정말 핫했던 토핑을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요아정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듯 한 번쯤은 이용해봤거나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이 브랜드들. 모두가 잘 아는 이 브랜드들이 사실은 창업주가 아닌 다른 기업에 매각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과연 이 브랜드들은 얼마로 평가되었을까요? 어려워 보이지만 프랜차이즈 매각 시장에 대해서 딱 이 두 가지 지표만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인 EV와 EBITDA, EBITDA라고 부르는 지표만 알면 되는데요. EV는 엔터프라이스 밸류의 약자로 기업 가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을 살 때 필요한 돈이죠. EBITDA는 얼링즈 비포 인터레스트, 텍스, 디프리시에이션, 애모어제이션의 약자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순이익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EBITDA는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통해서 1년에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에 부채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에 말이죠. EV를 EBITDA로 나누는 것은 해당 기업의 가치가 몇 년 동안의 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가 됩니다. 이 지표가 바로 EBITDA 멀티플입니다. 보통 멀티플이라고 불리죠. 이 멀티플 배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인수자 측에서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9월 초 국내 미용실 프랜차이즈 기업 준호열을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꼽히는 블랙스톤이 지분 100% 기준 8천억의 기업 가치를 책정하고 지분 70% 이상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준호웨어의 EBITDA가 370억 원 가량에 불과했으나 20배 넘는 멀티플을 적용받은 셈입니다. 이는 인수사 측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좋게 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준호웨어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식음료 F&B 프랜차이즈 매각 시장은 암울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5배에서 6배의 낮은 멀티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브랜드조차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자금 조달 어려움,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루어졌던 굵직한 F&B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얼마에 팔려나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런 할 정도로 핫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전문적인 F&B 사업자가 아닌 의류 사업을 하던 이효정 씨가 만든 동네 빵집입니다. 이효정 씨는 영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자주 가던 카페에서 영감을 받아 2021년 안국역에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오픈했습니다. 영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긴 듯한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인기를 끌었고 한국인 입맛에 맞춘 쫄깃하고 부드러운 베이글 식감과 매장 내의 굿즈 판매,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 등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직영점이 단 6개밖에 안 되지만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796억 원의 매출과 2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 매출액은 121% 늘었으며 여전히 영업이익률 30%를 유지하고 있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몰아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해외 진출과 매장 안정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했는데요. 매각을 추진할 때는 EBITDA의 11배인 약 3천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인수사인 JKL 파트너스는 협상을 통해 F&B 기업의 평균 멀티플 약 8배인 2천억 원으로 올해 2025년 7월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인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F&B 업계에서 EBITDA는 6배에서 8배로 알려져 있는데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가맹점 없이 직영점 단 6개만 운영하는 상태에서 매각이 되어 업계에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프리미엄 베이커리로 돌풍을 일으킨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이어 고객이 메뉴를 완성하는 재미로 입소문을 탄 요아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아정은 2021년 성수동에서 배달 전문 매장으로 시작했고 1년 뒤 2022년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토핑을 직접 고르는 DIY 방식으로 SNS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그 결과 2022년엔 5곳이었던 가맹점이 올해엔 680개의 점포수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매출액이 10배가량 오른 것이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억 원에서 20배 뛰었습니다. 요아정의 정확한 EBITDA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멀티플 10배에서 12배를 적용받은 금액이 인수사 측인 사마식품이 제시한 400억 원으로 보아 대략적인 EBITDA는 30억 원 후반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F&B 업계의 일반적인 멀티플 6배에서 8배를 뛰어넘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최근에는 하와이에도 매장을 오픈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생 브랜드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대용량 전략으로 꾸준히 자리를 잡아온 브랜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가커피가 그렇습니다. 대용량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는 2015년에 설립된 커피 체인점으로 큰 사이즈와 저렴한 가격으로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가성비 하나만으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저가 커피 시장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죠. 그 결과 설립 5년 만에 매장 수가 수백 곳을 넘었고 2021년 우윤 파트너스와 프리미어 파트너스에 1,4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에비타는 약 300억, 멀티플은 3.5배를 적용받았는데 코로나19 영향과 저가 커피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계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수 이후 메가커피의 실적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2024년 매출은 4,959억 원, 영업이익 1,0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각 시점인 2021년 대비 각각 463.5%, 15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가커피와 더불어 저가커피계의 쌍두마차인 컴포즈커피, 불과 10년 만에 매장을 2,500개 이상 늘릴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과 프리미엄 브랜드 못지않은 품질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이 컴포즈커피가 필리핀 거대 외식 브랜드 기업인 졸리비 그룹에 매각됐다고 합니다. 무려 4,70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말이죠. 창업주는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깔끔하게 전체 사업권을 넘겼는데요. 코스피 시장 상장한 교촌 F&B의 시가총액이 2,300억 원 수준이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이 3,800억 원 수준입니다. 단일 브랜드로서 4,700억 원을 받아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양쪽 기업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거래로 보인다는 게 정설입니다. 졸리비 그룹은 컴포즈 커피의 멀티플을 8배로 평가했습니다. 에비타가 약 600억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인수 가격이 약 8배인 4,700억 원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졸리비 그룹은 컴포즈 커피의 영업에서 매년 발생하는 현금을 8배로 쳐줬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의 멀티플이 15배에서 20배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싸게 잘 인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졸리비 그룹이 컴포즈 커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에서뿐 아니라 필리핀 현지, 나아가 동남아 시장에서 대박을 칠 수 있다면 역대급 딜로 평가될 것이고 그게 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의 현금 흐름을 10년간만 유지해도 남는 장사니까요. 컴포즈 커피 창업주 입장에서도 본인의 매각 의사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 받아낸 가격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어 억지로 매각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커피 브랜드들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었다면 주점 업계에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콘셉트로 성장한 브랜드가 주목받았죠. 바로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역전할머니 맥주입니다. 다들 2차로 가거나 가볍게 한 번쯤 들러보셨을 텐데요. 줄여서 할맥이라 불리는 이곳은 어릴 적 할머니 집을 방문한 것처럼 아늑한 인테리어와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안주,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인 살얼음 맥주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주점 프랜차이즈 중에서 손꼽힐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역전할머니 맥주는 2016년 5개였던 매장이 2025년 현재 1,000개의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600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4년도에는 1,08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를 보고 2022년도에 에비타 194억 원, 멀티플 약 6배로 역전 FNC에서 케이스톤 파트너스의 1,000억 중반대의 매각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가게들이 많았지만 코로나 기간이라 주점 영업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역전할머니 맥주는 회사의 주인이 바뀐 후에도 꾸준하게 잘나가는 주점 브랜드로 성공적인 매각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